리스크 대응책 중에서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스크 파악에 의해서 개별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파악된 리스크를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주요 리스크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정성적 분석 다음에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량적 분석은 정성적 분석이 끝나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을 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은 정성적 분석이 끝나고 나서 수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은 개별 리스크와 전체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능한 여러 선택안을 개발을 해서 최선의 안을 선정을 하는 건데, 먼저 전략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전략에 맞는 조치사항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별 리스크 계획은 리스크 오너, 리스크 담당자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대응책을 세우고 작업을 수행할 담당자, 리스크 액션 오너를 선정합니다. 또한 필요한 비용과 일정을 프로젝트 계획에 반영시켜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체 프로젝트 리스크의 현 수준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가를 검토를 합니다. 최적의 대응책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선택안 중에서 다기준 결정 분석 기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한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과와 비용을 분석 비교한 비용 효과적,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나아야 되는 거죠.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 사태 계획, 컨틴전시 플랜도 세웁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선택한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수용을 했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행할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응책을 세워서 수행을 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바로 리스크 대응책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리스크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최선의 안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다기준 결정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리스크 대응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많이 쓸 수 있는 게 대응책 원가, 효과성, 자원의 가용성, 시간적 제약, 2차 리스크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 가지 기준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주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좀 보겠습니다. 어떠한 기준, 여기서는 지금 4가지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선택한 A안과 B안에 대한 검토를 했더니 각각이 가중치 없이 했을 때는 31점으로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중치를 반영을 한 결과를 봤더니 A안은 234점인데 B안은 246점으로서 B안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되겠어요. 바로 이게 가중치를 고려한 다기준 결정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 대응책은, 이 건설 프로젝트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발주자가 있고 원청사, 하청사나 설계사, 어떤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 용역, 설계나 시공의 감리, 보험회사, 기자재 공급업자, 기타 이해가 얽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사람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 계획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비용에 대한 서로 이해와 합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런 거를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딜리버리 메서드, 인도 방법이나 계약 형식, 계약 내용 속에 이러한 것을 포함을 시킵니다. 시공, 설계 시공이나 EPC 턴키 같은 경우에 발주자나 시공자의
리스크가 많이 나눠지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지난번 회에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계약 형식인 단가 계약이냐 또는 럼섬이냐 실비 정산이냐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범위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러한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위협과 기회에 대해서 둘 다 상부이관이라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본다면 위협이나 기회에서는 회피를 하거나 활용의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다른 제3자에게 나눠주는 책임을 조정하는 방향에서는 위협이나 기회에서 전이나 공유의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노출을 조정하는 방향은 위협과 기회에 대해서 완화나 증대 전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대응책이 없이 가장 소극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수준이 수용이란 전략이 되겠습니다. 위협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부이관, 회피, 전이, 완화, 수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상부이관은 위협이 프로젝트 범위 밖에 있거나 대응책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권한 바뀐 경우에는 상부의 이 리스크를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자금이라든지 프로젝트 우선순위 같은 거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발주처에서 프로젝트 예산이 확보가 덜 돼 있어서 기성이 계속 늦어지고 하면은 그건 프로젝트 매니저 선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사의 매니저에게 보고를 해서 본사 차원에서 발주처의 더 상위 기관과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바로 발생 시 영향을 받은 조직의 담당자의 보고 협의를 하는 건데요. 프로젝트에서의 상위라고 보면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나 어떤 조직의 상위 기관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리스크가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의 책임 수용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상부 이관을 시켰더라도 이 리스크는 리스크 등록부에 기록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찰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회피 전략은 발생 가능성을 아주 제로로 만들어서 위협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입찰시나 계약 협상 단계에서 이 회피 전략이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범위나 프렌트 성능 또는 위약금, 계약금이나 공기 같은 거는 일단 계약이 되고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되기 전에 이걸 조정을 하는 회피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불확실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도 회피 전략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이 전략은 리스크 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는 남아있는 거죠. 리스크를 관리하고 발생 시 그 영향을 감수할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불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이죠. 보험, 보증, 품질 보증 같은 게 전이를 시키는 예인데요. 공사보험이나 이행보증 또는 워런티나 개런티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워런티나 개런티는 둘 다 품질 보증이지만 워런티는 예를 들어서 성능에 대한 보장, 자동차 같으면은 연비가 어떻게 단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개런티는 어떠한 부품과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무상 수리를 한다든지 부품을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청이나 협업을 통해서 차스 그라우팅이나 특수 파일, 준설 작업 같은 거를 예가 되겠습니다. 완화 전략은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입니다. 발생 전의 예방 조치가 발생 후의 복구보다 경제적인 경우에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주요 부품이 이중 설계, 이거는
어느 시스템에 중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서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이중으로 하는 게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경우 프로젝트가 끝나가면은 많은 직원들이 현장을 떠나려고 그래요. 다음 자리를 명확히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완공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완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비 선정을 하고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된 덤프 트럭보다도 덤프 트럭을 일반적으로 추가로 더 배치를 합니다. 계산된 시간대로 모든 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차 장비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덤프 트럭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완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비 사전 예방 정비도 만약에 장비가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하는 동안에 여러 날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해서 이런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도 완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용 전략은 우선순위 하위 또는 리스크 자체를 처리할 수 없는, 대응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거나 비용 효과적이 않을 때 수용 전략을 쓰는 것인데, 능동적인 수용은 컨틴전시 리저브, 예비비나 예비시간이나 예비자원을 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동적인 수용은 그러한 거 없이 주기적으로 검토만 하는 것입니다. 기회에 대한 전략은 상부이관이나 활용, 공유, 증대, 수용이 되는데, 큰 방향으로 봐서는 위협에 대한 거나 기회에 대한 거나 같습니다. 상부이관은 기회가 프로젝트 범위 밖에 있거나 대응책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권한 바뀔 때 사용하는 기회에 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프로젝트나 범위가 증가하는 경우 상부에 보고해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활용은 발생 가능성을 100%로 만들어서 기회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신기술이나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원가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능한 직원의 프로젝트 배정을 해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끝나도록 하는 것도 바로 활용에 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공유는 기회의 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이완시키는 건데, 기회를 관리하고 실현 시 그 편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력사나 조인트벤처, SPV, 특수목적회사 설립 같은 것이 공유 전략에 해당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증대는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영향력을 크게 만드는 것인데요. 발생 전의 사전 조치가 발생 후의 편익보다 경제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원의 추가 투입을 한다거나 교육 훈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증대 전략의 예가 되겠습니다. 수용은 우선순위 하위거나 처리할 수 없거나 비용 효과적이 않을 때, 능동적인 수용은 예비나 예비시간, 예비자원을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수용은 주기적으로 검토만 하는 게 바로 수용 전략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스크 대응책 중 우발 사태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